돈을 버는 방법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수평적 구조에서 이거예요. 여기서는 뭐만 맞으면 되죠? 예, 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 있으면 돼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일에는 귀천이 없는데 왜 자꾸 일을 고르죠? 아,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직업이 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대기업 가야 돼요. 꼭 공기업 가야 되고. 왜요? 근데 누가 물어볼까 봐 그런 거죠. 되게 웃기죠? 그때부터 자기 영혼을 팔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돈을 버는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일자리는 넘칩니다. 안 가죠? 사실 중소기업은 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닙니다. 큰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중소기업은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그럼 급여 보고 일을 결정하나? 그 문제에 아무도 반발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일이라는 의미를 어디다 뒀죠? 먹고 사는 데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우리 CBMC 사장님들이 일을 하는 사업의 의미를 먹고 사는 데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 문제가 해결되고 일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있으시죠? 네, 직원들을 계속 늘린다고요? 글쎄요, 그게 고용한다고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시 교육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서 사업을 하고 독립적으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그게 성공적인 삶이고 그것이 더 축복받은 삶 아닐까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고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예수처럼 살았고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합니다. 관리하려 들죠?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평 구조를.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뭘까요? 아, 교수님 저 이제 사업해 보려고요. 좋아. 어떤 아이템, 어떤 아이템. 근데 문제는요.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아직도 마인드가 직장인 마인드입니다. 사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예. 하드웨어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나 사례를 하나 잠깐 들어볼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게임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게임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게임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게임 하라 마라 이러지 마시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 저거 하냐고요? 뭐 좀 가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486 컴퓨터에 깔릴까요? 안 깔릴까요? 그죠? 깔린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깔립니다. 아, 깔리긴 깔리는데 총알이 안 나갑니다. 뭐의 문제죠? 하드웨어가 너무 약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하드웨어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1인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일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 지금 일로부터 시작하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엔 2부터 시작하고 싶고요. 10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간 때문에. 혼자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시작하여 여러분들을 닮고 싶은 청년들을 여러분들처럼 만드는 일이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거창하게 제자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동료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나 그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닮아서 독립적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돈과 그들의 일과 그들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005년 4월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1인 기업이라는 경영 과정을 하는데 그 교육을 1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은 100기가 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시고 지금 현재에서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한 7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시대 때 저는요 아주 혼란했거든요.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소위 B2B, 수출만이 살 길이다. 능유럽회라는 곳과 무역협회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은 잘 나갔었고요. 뭐 포스코나 큰 회사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제 느낌엔 시대가 바뀌는데 이게 아닌데. 참고로요. 그때는 아직 카카오톡 없었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네이버 없었고요. 또 뭐 있었죠? 다음 카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육은 다음 카페에서 우연히 PC죠. 사람들을 모아서 10,000원씩 받고 했던 교육 모임에서부터 시작했던 교육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했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하나였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만나서 듣고 어떻게 하면 그가 독립적으로 돈과 그다음에 일과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지속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계속 이제 57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서 이제 최근에 했던 100기입니다.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지금은 다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바뀌어서 마지막 수료할 때만 얼굴을 잠깐 보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편해졌냐고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하면서요, 그룹 코칭을 하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통해 돈과 일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셨고요. 본인의 콘텐츠를 통해 시장을 만들었고요. 그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분들 다 대단히 독립적입니다.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거나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씩. 보이시죠? 이렇게 유튜브를 하신다거든. 어떠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좀 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계시죠? 유튜브의 특징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아세요? 유튜브나 블로그는요, 1부터 시작합니다. 구독자가 중요하죠? 1명부터 시작합니다. 연예인이 하나 누구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BMC 출신인데 이렇게 구독자를 해서 지금 구독자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시작해서 젊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는 청년 캠프에 와서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이 넘으면요,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글을 한 편 쓰면 3만 명이 동시에 본다는 사실이죠.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책은 아날로그의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상에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나만의 컨텐츠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여기는 젊은 친구들인데요. 열아기들이라고. 예, 지금 몇 명이냐고요? 구독자가 60만이 넘습니다. 60만이 넘으면 이 60만도 구독자는 몇 명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경위는 아주 공교롭게요. 뭐 어떤 60만이 된다, 100만 이런 꿈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어린 20대 친구들이었는데 매장하듯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영상을 올리는 건 공짜다라는 생각에 유튜브에 장난삼아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재밌다. 또 찍어달라. 또 올려달라. 또 올려달라.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60만 정도. 지금은 TVN에도 나오는 아주 스타들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 이건 누구냐고요? 접니다. 혹시 팟빵이라는 플랫폼을 보십니까? 팟빵. 팟빵은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저의 10분 경영 클래스라는 걸 치시면 900개가 넘는 강의가 올라 있습니다. 물론 모두 무료입니다. 물론 모두 무료입니다. 뭐 갖고 먹고 사냐고요? 네, 별 걱정 다 하시네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먹고 삽니다.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넘고요. 제가 올리면 5,000명 정도가 강의를 듣습니다. 900개가 넘는 강의의 공통점 알려드릴까요? 다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주제는요, 아마 여러분들의 경영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10분 이내에 쥐어드린 겁니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고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어요. 제 꿈의 결과입니다. 또 이건 제 유튜브입니다. 지금 유튜브도 한 5,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런 식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10분 경영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제 얘기 들으면서. 네. 아, 어떻게 그 1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런 의미는 15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매주 화요일 날 제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실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저랑 토크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뭐가 힘들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마케팅 어떻게 했는지 다 알려줍니다. 얼마 버는지, 순수익은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 냈는지, 예, 다 알려줍니다. 그거 다 알려줘도 되나요? 지금의 시대는 그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가 1인 기업 시대입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카톡에 플러스 친구라고 카톡 플러스에 15,000명 정도가 있고요.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블로그도 합니다. 블로그에도 한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글을 계속 보고 있어요. 글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돕고 상담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코로나 전부터 시작했던 거죠. 코로나가 돼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됐는데도 이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죠. 시작하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본인의 본질적 사고가 필요하죠. 그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느슨한 연대, 돈, 일, 사람.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바꿔가는 경영자 마인드에 이른기업 시대가 도래한 것 실감하십니까? 네, 저는 뭐 다른 어떤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할 일보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일에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 예, 겨우 홍보나 광고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본질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근거로 남기고 있는가? 이 온라인의 중요한 요소는 이런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팟빵의 10분 경영과 온라인의 10분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10분 경영을 치면 어마무지한 글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쓴 글입니다. 그 글이 저도 언젠간 죽겠죠? 제가 죽으면 없어질까요? 이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제가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다 절판됐습니다. 그건요, 안 팔리니까요.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절판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만 놀랍니까? 네, 여러분 하루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깜짝 좀 놀래주셔야죠. 그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안 죽었는데 왜 책이 절판되는 거야? 근데 온라인상의 내 컨텐츠는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누군가가 계속 듣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어때요? 책 제목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 때문에 여러 죽였습니다. 네, 사장 못한 사람 여러 죽였습니다. 사장 하더라 여러 죽이고요. 하여튼 저는 좀 약간 이상하죠.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장이 안 될 거라면, 저 여러분 다 사장님이시죠? 사장이 되어야 돼요. 사장이 안 될 거라면.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책이 팔리는 이유는 아직도 덜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어디에 매우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글의 오른쪽에 글이 보이시죠? 어렵고 곤란한 시절이고 뭐가 힘들고 그때 10년 전에 힘든 사람 지금도 똑같이 힘들고 있어요. 세상에. 좀 답답한 건 어디가 제가 지금 여기 마포 회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 마포역에서 오랜만에 이제 마포역에 왔어요. 올라갔더니 왜 광고에 경찰, 공무원, 소방관 학원 1등 시킨다는 그 학원 광고가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경찰이란 소명일까요? 공무원이란 소명일까요? 혹시 직업에 대한 안정성 아닐까요? 이 본질을 점점 떠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아닌 우리의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의 과거가 마치 이 직업이 없으면 급여가 끊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여기 오신 분 중에 급여가 끊어져서 굶어 죽을 뻔했다 손 들어보세요. 난 급여를 못 받아서 굶어 죽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급여가 끊어질까 봐 자존심도 버리고, 급여가 끊어질까 봐 본질도 버리고, 급여가 끊어질까 봐 영혼도 버리고, 급여가 끊어질까 봐 자기 꿈도 버리고, 급여가 끊어질까 봐. 근데 급여가 끊어질까 봐 언제까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실 거냐. 뭐가 시작해야 될까요? 그죠? 제가 이 밑에 그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혹시 그들의 꿈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사실 노예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노예들의 꿈이 뭐였을까 했더니 귀족이 아니고요. 노예들의 꿈은 노예 대장이었습니다. 꿈을 이뤄도 여전히 노예였다는 거죠. 끊임없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요즘 기사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요. 공무원 하실 분들 계셔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몰린다는 건 뭐죠? 레드오션에 그냥 몰려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몰려 있는 거예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다 아시죠?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무조건 사업하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이 달란트가 필요한 고객에게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노력이 1인 기업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잠깐 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대학 입시 중에 수시가 많을까? 대학은 수시로 많이 뽑을까요? 정시로 많이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정시라고 얘기합니다.
수시가 얼마나 많냐고요? 5명 중에 4명이 수시입니다. 1명밖에 안 돼요, 정시는요. 근데 왜 다 정시에 줄을 서는 거죠? 그게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대학은 왜 자꾸 수시로 학생들을 뽑죠? 어쩌면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인지도 몰라요. 대학은 어떤 친구를 뽑고자 하죠? 간단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왜요? 취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뭡니까? 수능 실력 좋은 애들인가요?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어디만 안 바뀌었어요? 우리 학부모, 부모님들만 어디에? 청시에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는요, 취업 자리가 있어도 취업하는 친구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요, 40대 정도의 미혼 백수, 그리고 집 앞에 집밥을 처먹고 있는 친구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40대가 집에서 여러분들의 사모님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죠. 이건 둘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야, 그런 중소기업 가려면 가지 마. 이거예요. 내가 먹이 살릴게. 그 엄마의 한마디에 30대였던 청년은 어느덧 40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도 없고요. 밥도 못 하고요. 알바도 못 하고요. 이거는 인구가 주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중국에 관련돼서 좀 잘합니다. 중국어도 잘합니다. 어느 정도 중국어 잘하면 오늘 이런 강의 중국어로 잘합니다.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예, 전 중국어로 이런 강의도 다 잘할 정도로 전 중국어를 잘합니다. 중국에 자주 갑니다.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미 나온 통계 자료니까요. 대학 4학년 중국 대학생들에게 취업 후 진로를 물어봅니다. 85%가 창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85%가 공무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요. 창업도 인해전수, 그렇죠. 우리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직업에 대한 조화로움, 자유로움이 있어요. 우리는요, 있는 직업을 쫓아갑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요? 직업이 안 생겨요. 왜요? 엄한 직업 하면 큰일 납니다. 남이 안 한 직업 하면 안 됩니다. 직업이 만들어진다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됩니다. 저의 꿈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이 직업, 세상에 없는 직업입니다. 네. 세무서 가서 신고할 때도 아주 어려웠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네. 이게 도매인지 소매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직업은요, 우리의 꿈과 비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성적 갖고 선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적 갖고 직업이. 그러면 의사들은 1등급이라 칩시다. 과연 그들이 1등급의 인격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의사라는 본질적 직업의 소명을 집중해야지, 우리가 그 직업을 갖고 얼마를 번다라고 따라간다면 아마 그 직업은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우리 미래가 어떠하냐.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릴까요? 이건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제 기사입니다. 밑에 있는 게 접니다. 이건 뭐 자료 원하시는 분도 제가 드리기로 했는데 뭐 드려도 되고요. 네. 중앙일보에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요. 제가 어떤 CEO분들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아마 글로벌의 미래, 글로벌의 혁신에 관련된 삼성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던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아마 중앙일보 이 기자분이 옆에 있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고 글로 썼던 겁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예, 걱정 마라. 10년 후 한국 청년들 다 취업된다. 근데 참 이렇게만 얄팍하게 썼어요. 사실 원 주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학교를 가서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들을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죠. 하기 전에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에, 자, 질문할 사람, 그러면 대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한국 학생들 질문하자 그러죠? 질문해봐. 그럼 가방을 쌉니다. 질문하라고 그랬지 가방 싸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라고 그러면 삼성 어떻게 들어가요? 공사 어떻게, 하참 공사가 다 망합니다. 예. 자, 이 두 사람의 질문을 비교했을 때 10년 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취업만 할 거고요. 그들은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 보면 중국의 어르마라는 회사를 내가 소개합니다. 어르마라는 회사인데요. 거의 1조 원의 알리바바에 인수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게임하다가 대학생들 4명이 야식 안 판다고 야식 연결해주는 전화기 2대 갖고 시작했던 창업회사입니다. 배달해주는 회사고요. 그거 시작했다가요. 한 창업한 지 5년 만에 1조 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알리바바에 인수했던 회사입니다. 뭐로부터 시작했냐고요? 자신의 욕구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예.
특별한 기술을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관점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상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를 생각하는 극률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누구의 극률함? 자기처럼 밤새 게임하는데 배고파서 더 이상 게임을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야식을 해주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창업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그 욕구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가끔 우리 네트워크에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1인 기업의 입문교육 설명회를 하는 특강 주제인데, 그러면 제가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1인 기업이라는 교육을 가지고 일반 성인들과 학생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첫 번째가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과 강점이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많은 캠프들이 있는데요. 이 캠프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 꿈부터 꾸지 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 꿈부터 꾸지 마라. 근데 지금까지 많은 애들은요,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이 남의 꿈 꾸고 삽니다.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 강점이 뭔지, 내 가치관은 뭔지, 내 비전이 뭔지. 더 중요한 건요, 그걸 내 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꿈은 나를 위해서 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성과를 경영해야 돼요. 누구의 성과? 고객의 성과를 경영해야 되죠. 어떻게 맨날 나를 위한 꿈, 나를 위한 학교, 나를 위한 급여, 나를 위한 직업, 그러니까 가치가 안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어떤 겁니까? 100만 원 번다는 건요, 세상에 없던 1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1억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 없이 그냥 무조건 덤비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개요를 좀 지금부터 조금 몇 가지의 구분을 드릴 건데요. 저랑 여러분들하고 조금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PC로 보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핸드폰에 카톡은 다 아시죠? 네, 카톡 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카톡창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네, 검색창에 김영환의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있지만 대화는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또 질문은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1대1 채팅으로 연결이 되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영환의 10분 경영 클래스를 치면 제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네, 노란색 바탕에 제가 깔깔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를 보시면 채널 추가를 하시고 1대1 채팅을 하신 다음에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사장님에게 사업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잠깐 내가 30초 드릴까요? 네, 그냥 뭐 너무 길게 답하지 마시고요. 저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사업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여러분들은 사업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강의라는 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누구의 얘기만 계속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어떻지? 라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는 강사님만 얘기를 하죠. 다 듣고. 근데 온라인 때는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질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보다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찾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내주신 분 제가 리딩을 좀 한번 해볼까요? 오늘 CBMC 상사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 야, 오늘 강의 들을 필요도 없네.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 이거 김평강이네? 급평강인가? 내가 아는 급평강인지. 맞아요? 급평강 요즘 뭐예요? 갑자기 물어. 네? 지금 중국에 있어요? 어머, 평강 중국에 있어요? 니하오. 아, 그래요. 네, 보고 싶은데. 네. 결혼했나 보네. 네. 네. 자, 사람을 세우는 일, 경영이란 사람이란 사업이란 나를 발견한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내보세요. 나를 발견한 거, 사업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 인정. 맞아요. 맞아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정받기 어려워요. 근데 사업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네.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을 위한 일 좋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가족을 위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의 전문 지식을 나누는 일, 맞아요. 그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자,
사업이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즐겁게 사는 거. 갑자기 가다가 마지막 끝에 즐겁게, 그럼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1인 기업을 한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간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과정이 돼야 혁신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혁신이 어렵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그분들에게 크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 근데 본질적으로 볼 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라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금 해주신 분 중에 뭐 먹고 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네. 자, 신문에 이런 얘기 나오죠. 옛날에 없던 회사입니다. 구글이냐, 페북이냐, 텐센트냐, 뭐 이런 회사들. 근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에 보면요, 다 처음부터 크진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 LG도 처음부터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초고속으로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온라인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아이템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일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더라고요. 200억 불을 버는데 말입니다. 구글은 4만 명이 필요하고 자동차 업계는 80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구글의 방법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자동차 만드는 방법을 가져갈까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구글은요. 일하는 방식이 A to Z, 모든 걸 다 팀이 운영합니다. 그 팀별로 소통하며 과정에 집중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어떻습니까? 과정보다 성과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 사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가장 전 세계에서 노조가 가장 강성한 분야가 금속 분야입니다. 특히 어디요? 자동차 분야입니다. 이유는요, 분업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이 4만 명 갖고 200억 불을 벌었다. 그랬더니 와, 그러면 또 일자리 날아가지 않느냐가 아니고 자동차 업계가 일하는 방법을 구글 같은 업체로 바꾸면 80만 명이 얼마를 번다는 거죠? 4천억 불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일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 일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겁니다. 실시간으로요, 가는 과정에 열심히 공유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회사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지 않고 과정을 가지고 서로 응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과정에서도요,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죠. 제가 지금 가장 쉬운 편으로 들은 겁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자, 퀴즈에 맞추신 분한테 아까 스타벅스 쿠폰 준다고 이렇게 줬습니다.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이제 답을 한번. 자, 문제 갑니다. 비빔밥입니다. 이 비빔밥은 8,000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비빔밥 8,000원을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자, 이 여러분들의 얼마만큼 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사실 이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8,000원의 비빔밥을 어떻게 해야 4,000원으로 벌 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자, 8,000원을 어떻게 하면 4,000원에 이 비빔밥을 8,000원짜리 비빔밥을 어떻게 하면 4,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가 어려운가? 네. 답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는 나왔나? 네. 아, 블로그에게 올린 분에게 할인. 아, 복잡하네요. 그래도 그렇게 4,000원에게 어렵죠? 네. 네. 대량 구매한다. 그것도 좋아요. 대량 구매. 또, 네. 아, 야채 직접 재배하여 재료 단가를 줄인다. 네. 뭐, 비빔밥 몇 그릇 파는지 모르지만, 네. 아주 큰 그릇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네. 카톡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카톡에 제 이름 치세요. 제 이름 아세요? 카톡에 검색에 제 이름 김형환이라고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나옵니다. 네. 예시가 너무 큽니다. 예,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네, 네. 많이 판다. 좋아요. 네, 많이 판다. 이게 가장 맞네. 배송비를 줄인다. 좋아요. 네, 고정비용 줄이는 거. 네, 고정비용 줄이기 위해서 매장 없이 온라인 주문 배경. 일단 이분이 좀 가장 근접하네. 조정기님. 네, 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저 비빔밥 안 좋아해요.
아, 죄송해요. 비빔밥 안 좋아하시는 분께 제가 비빔밥 사례를 들었네요. 네, 비빔밥 좋아하시는 8,000원을 4,000원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비빔밥의 주문을 미리 받는 겁니다. 언제 받냐면요. 재료 사기 전에 미리 받는 겁니다. 미리 사전 주문을 받는다는 건요. 일종의 나는 미리 이거 구독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독자를 내가 이미 이거를 비빔밥을 내가 먹겠다. 이것을 미리 신청하게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소비자 가격 안에는요. 재고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 로스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딱 팔리는 비용만 재료를 딱 구매할 수 있으면 어때요? 8,000원, 4,0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 포함될 게 있어요. 내가 고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매하는 분이 좀 인격적으로 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질 높은 비빔밥을 신선하게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이면 충분히 8,000원짜리가 4,000원 나눠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카카오톡이 언론상에 많은 지탄을 좀 받고 있죠. 왜요? 시장을 많이 밝혀놓고 많이 열어놓고 있던 다음에 수수료를 많이 챙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기술의 문제가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했지만요. 이 네트워크 1인 기업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인격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느슨한 연대라고 그랬죠. 만약에 저 비빔밥을 파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비빔밥 안 먹고 끊으면 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슨한 연대에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사업의 독립성을 만들어내겠는가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업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독립성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일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외 바이어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돕고는 싶지만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그 바이어 마음까지 통제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다 준다고 했다가 계약서 다 써놓고 LC 안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장은 어때?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다 라인을 깔아놔야 돼요. 독립성이 없는 거죠. 이번 달은 많이 박리담회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오다가 없으면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문제였죠?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와 연결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글로벌상에서 최종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아마존에서 호미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호미 오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농업하는 분들이 호미를 산 거죠. 사준 것도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돈 일과 사람. 아까 해보셨죠? 이거는 사업하는데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원 때문에 계속 골머리 썼는데 직원들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요? 글쎄요. 그게 사업이라고요? 글쎄요. 회사를 계속 늘려야 한다고요? 글쎄요. 고정자산 투자해서 회사를 사무실을 계속 늘려야 한다. 이게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칫 겉으로 보일 때 멋있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가장 낮은 분야는 시간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시간 가지고 알바를 하거나 급여를 갖고 그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은 오래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기술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기술이요? 매출을 올리는 기술, 또 수익을 올리는 기술, 이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이 기술을 연마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 아이템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캠프나 이런 청년들이 창업하고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괜히 쓸데없이 어디서 투자받고 하는 것보다 네가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라. 그래서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요? 편의점에서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자, 시간당 8,000원 받고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당 8,000원 받고 하는 게 무슨 창업이겠어요? 네가 어떤 마인드를 하느냐 중요해. 누구의 마인드로? 점장 마인드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매출이 얼마인가 봤더니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에요. 네 매출은 얼마냐? 네 목표 매출은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하루에 30만 원의 매출을 어떻게 해야 50만 원의 매출을 올수있지 기술을 연마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그 고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민입니다.
그거 50만 원 매출 된다고 해서요. 점주가 8,000원에 그 뭐 시간당 단가를 뭐 12,000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만의 기술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0만 원의 매출을 50만 원으로 올리는 나만의 기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발견합니다. 그 다음부터 얘는요, 그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요, 책을 쓰고요,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갑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때부터는 본인이 인격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행동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중에 본인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벌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뭐 갖고 돈을 벌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면 돈돼, 뭐 하면 돈돼. 뭐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제조업하면 얼마 벌고 이거 하면 얼마 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돈을 번다는 아마 기본엔 가장 중요한 건 강점입니다. 강점으로 내가 그 성과를 만들어야 지속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왜냐하면 강점만 갖고 일을 하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강점이라는 거 되게 특수하고요. 강점이라는 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강점이라는 건 부모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 뭔데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비전이 뭐지 이거예요. 사실 꼭 사표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녀도요. 직장 생활 안에서 내가 사장처럼 일하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장처럼 일을 했더니 사장님이 가장 불편해해요. 네, 그때는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여 가치와 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돈은 어디서 벌리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이 뭐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공급의 수요가 누구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을 때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아까 그 편의점에 있었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자기가 돈 모은 걸로 유학을 갔는데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바꾼 거죠. 어떤 마인드요? 학생의 마인드였거든요. 하드웨어가. 근데 이제 점주의 마인드로 바꾼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30만 원 정도 나오는 그 편의점에 50만 원 넘는 단가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본인이 올려놨다고 해서 시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경험을 얻었어요. 그 친구는 매일같이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블로그에 열심히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이요? 매일같이 내가 한 일, 내가 안 한 일. 내가 오늘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게 뭐야? 안 한 게 뭐야? 이걸 매일같이 썼어요. 기록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50만 원의 매출이 달성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제가 옆에서 그 블로그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가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요. 그 주변에 사는 선배들 다 연락해요. 출근할 때. 뭐라고요? 형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오늘 몇 시에 새벽에 끝나는데 내가 물통 딜리버리 해줄게. 뭐 갖다 줄게. 뭐 해줄게. 그랬더니 진짜로 매출을 50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은 그 점주가 얘를 막죠. 너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일해. 내가 1,000원 올려줄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왜요? 얘가 블로그를 썼는데 블로그에 있는 게 다 팩트예요.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너 본사에 와서 너 같은 알바생들에게 와서 강의 좀 해. 시간당 단가 30만 원 줄게. 이거 뭐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뭐죠? 본인이 얻은 공급은 뭐죠?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요? 성장,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요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어때요? 수익 시스템 만들어지나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보험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뭐 그럴 수 있죠.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유튜브를 뭐 했을까요? 늘 자기 일기를 썼어요. 올려놓고 맨날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늘 고객을 만나는데 이게 안 됐고 이게 잘 됐고 내가 오늘 계약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점점 뭐가 늘어나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들 그거 너무 재밌거든요. 다이어트 시작한 아가씨가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약간 뚱뚱했겠죠? 일단 체중계 올라갑니다. 몸무게 82. 이거 참 수치스럽죠? 내가 오늘 뭘 먹었고 오늘 무슨 운동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몸무게 올리고 유튜브 찍습니다. 점점 구독자가 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본인의 목표 감량 치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막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휴대폰을 켜놓고 영상을 찍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정말 빼고 싶었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용기 내세요. 저도 그랬어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죠? 내가 노력한 경험이 누구에게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구독자가 느니까요. 점점 늘어가니까요. 구독자가 한 2,000명, 3,000명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이어트 약품 건강제조 식품 파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요? PPL 찍자고. 이거는 새로운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A가 이렇게 큰 A로 가는 거. 이거는 과거. 네. 한마디만 할까요? 네. 꼰대 비즈니스입니다. 네.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회사가 커야 되고요. 겉으로 볼 때 강해져야 되고 이겁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 A가 뭐로 가야 돼요? 이 A가 B로 가야 됩니다. A와 다른 B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A가 다른 B라는 건 외부에 보이는 어떤 매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A가 뭐가 돼야 될까요? A가 D로 가야 됩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네, 10분 경영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콘텐츠를 만든 걸 기준으로 책을 썼던 책입니다. 코칭이나 컨설팅을 좀 잘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네, 깨알 같은 홍보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우리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은 너무 컸고. 그럼 다윗이 이긴 이유는 뭐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전략은 뭐였죠? 이거죠. 근데 여기서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의 전략은 돌이었습니다. 돌멩이를 너무 잘 던졌어요. 그렇죠. 왜요? 다윗의 본분은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양치기였을 때 모든 양치기가 다 그렇게 돌을 잘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양치기였을 때 내가 하는 양치기에 그 업의 의미를 부여해서 돌을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어느 정도로요? 기가 막혀서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요. 놀랍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십자가 지고 노력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돕질 않으실 겁니다. 예. 다윗은 뭐 했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한탄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형들은 다 군대 멋있게 나가는데 왜 나는 이러고 사나? 그러지 않고요. 내게 주어진 그 양치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요. 돌을 너무너무 열심히 던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돈 되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오늘 해야 되는 그 일상,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1인 기업 과정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열정 청년 캠프라는 청년들 대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일 동안 그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으로 빡세게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고는 2주 동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리버리한 20대들 데려다가 사람 만드는 일입니다. 혹시 집에 어리버리한 20대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사람을 만들어 드려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돌려드려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나 그 경험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1인 기업 출신들의 전문가와 이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캠프에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게 1인 기업 정신인데요. 첫 번째, 그게 가치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두 번째가 목표 관리입니다. 시간과 성과와 목표 관리.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가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자소서를 쓰는데 자소서를 써야 되냐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한 번도 내가 누군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근데 기업은 네가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만 갖고 얘기해요. 그거 말고 네가 누구냐고. 이 세 가지를 온라인 강의와 코칭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 저 말고도요. 여기 맹명관 박사님, 조에스더, 오소희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다 유명하신 분들이 다 1인 기업들이에요. 이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코칭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분야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강의를 듣고 코칭을 받습니다. 더 많은 멘토들이세요. 근데 이 멘토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키워나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겪으면서 이들이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진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 되면 이렇게 가슴에 큰 명찰을 달아줍니다. 그 명찰에는 본인의 이름과 학교와 학과와 캠퍼스와 이런 거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름표를 가리고 다녀요.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이리 와봐. 너 어느 학교 다녀? 말씀드려도 모르세요. 얘기해봐. 우리 학교, 내 학교 어디 있는데? 네, 우리 학교 논두렁 옆에 있는데요. 저한테 혼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학교가 지방대지 인생이 지방대요? 그럼 또 엉엉 웁니다. 이거는 수능 실력에 따라 간다고 쳐요. 받아들여야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대학원 가는 되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자꾸 판단해진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자기를 뒤집어 쓸 껍데기를 메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나는 몇 살입니까? 정말 몇 년 살았습니까? 제가 우리 캠프에 오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몇 살인가? 네, 저 27살입니다. 자네 몇 년 살았나? 그러면 네, 그러니까 27년? 그럼 내가 눈을 이렇게 보고 물어봐요. 진짜 네가 27년을 살았다고? 그럼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질문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안 죽고 있으면 사는 겁니까? 그죠? 저는 제가 얘기하는 1인 기업의 중소기업 사장님도 많이 오세요. 왜? 일하느라고 바쁘셨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행복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그럼 직원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본인이 살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저는 살았다는 의미는 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네가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네가 책임져야 돼요. 세 번째는 네가 해결해야 돼요. 자, 얘기해봐.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해결한 것으로 네 몇 살이야? 네, 저 딱 5개월 살았습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올바른 창업이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요. 내가 결정하셔야 돼요. 누가 하라고 그랬다고, 누가 하기로 했었다고, 제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고요. 좀 크게 했어요. 중국에서 했던 사업은 비행기를 팔았어요. 비행기 표를 판 게 아니고요. 비행기 동체를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예. 망하기도 엄청나게 망했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활생방전, 육박전 하나 더 남았어요. 세균전까지. 예. 그것 때문에 빚도 많았고요. 그거 갚아야 하려고 홍콩에 가서 영업도 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더라고요. 사업이 안 될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업 내가 왜 한 거지? 사실 그 질문은 평소에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1인 기업 교육 과정에서 많은 사장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뭐 하는 시간이요?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혼생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멍 때리는 시간 좋습니다. 대신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지?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렸다면 책임져야죠. 시작했다면 책임져야죠. 어디에요? 성과에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누구의 문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가 내가 성공하거나 사실은 부자가 되거나 행복하거나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좀 약간 왜곡된 면들이 좀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밖에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요. 1년에 해외여행 한 3번은 다녀야 되고요. 내가 타는 차는 한 4,000cc, 5,000cc 넘는 차를 타야 되고요. 아파트는 한 40평이 넘어야 되고요. 이게 성공의 기준이 말이 됩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여행사가 만들었고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부동산 회사나 저 아파트 회사가 만든 거예요. 왜 남이 세운 기준에 따라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도 성공한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1인 기업 시작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슬로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남들과 엄격하게 차별화가 돼요. 물론 그 손 들면 여러 십자가 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옆에 자꾸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뭔가를 시작하는 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운동장에 학생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준 잡는 일입니다. 기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준 대용으로 벌려. 가장 많이 뛰는 친구가 누구예요? 기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입니다. 걔가 왜 그래요? 걔가 가장 멀리 뛰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잖아요. 군대 얘기하면 좀 고하지만 어디서 뛰어야 돼요? 앞에서 뛰면 돼요. 앞에서 뛰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다 뒤로 가요. 왜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해결하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해갖고는 지금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일인격 과정에 수많은 유튜버들, 파워블로거들 나왔지만 그들이 취미 삼아 한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사업한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수익이 안 되잖아요. 알바해. 알바 뛰면서 밤에 편집하고요. 알바 뛰면서 여행 다니고요. 알바 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요? 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행복하다면 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1인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물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냐면 성실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고. 근데 지금 시대는요. 꾸준하고 성실한 갖고 선거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뭐 갖고 선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림 보여드릴까요? 열심히 한 놈은 가고 한 놈은 자빠져 자고 있네요. 여기 자빠져 자는 토끼는 왜 잠을 자는 겁니까? 잠을 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북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북이가 오지 않았으니 내가 뛰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거북이. 이기는 데 있었어요. 어때요? 우리 올림픽 나가면 다른 것보다 일본은 꼭 이겨야 돼. 그거죠.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끼는 거북이가 목표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북이는 어떻을까요? 자, 거북이를 보겠습니다. 자, 거북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상황이 있었겠죠? 옆에 딱 보니까 토끼가 자빠져 자네요. 바닥에 보니까 깡통이 있어요. 엉금엉금 걷다가 자리 실수로 깡통을 틱 하고 건드렸어요.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토끼가 눈을 확 떴습니다. 빨간 눈을. 거북이 여기까지 왔네. 토끼가 작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확 일어나 달려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걸 본 거북이. 나는 속도도 느린 것이 부주의에 깡통 건드려 자빠지자는 토끼 깨워 그리고 벌렁 뒤집어 자빠져서 포기했을까요? 그래도 갔을까요? 그죠? 그래도 갔을까요? 그죠?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요. 꾸준함과 성실함이 아니에요. 거북이는요. 왜 이 경기에 같이 뛰었냐면 토끼를 이기려고 뛴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뛰었습니까? 목표예요. 꼬린점 가기 위해 뛴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1인 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온라인생에서 활동하는 사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돼요. 그들은 그들의 갈 길 가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지만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서로 경쟁할 것 같습니까? 경쟁 안 합니다. 왜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구독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옛날에 MBC 뉴스만 보시는 분은 MBC 뉴스와 KBS 뉴스는 경쟁합니다. 왜요? 동시간대 했었거든요. 동시간대 두 개를 볼 수 없었던 시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억나는 점은 뭡니까?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 했냐고요? 시대의 변화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아이템이 바뀌라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한 이 시점엔 우리가 더 지켜야 될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갖고 있는 확장된 규모, 확장된 매출, 이거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수익, 어쩌면 고객의 감동, 어쩌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고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기업과 경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회사를 얘기하는 건 좀 뭐한데요?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의 삼성의 갤럭시고요. 하나는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을까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당연히 갤럭시입니다. 약 8.5배에서 9배 정도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출이 높다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어디가 높을까요? 애플이 훨씬 높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점유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애플은요. 어디서 만드냐고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의 팍스콘이 만들어냅니다. 원가가 싸죠. 그러니까 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 폰이 있어도 또 폰을 또 삽니다. 새로운 폰이 나오면 밤을 새서 삽니다. 근데 갤럭시를 밤을 새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유가 뭐예요? 충성도예요. 그 충성도가 뭘 만들었죠? 수익률을 만들었답니다. 어디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폰은 혁신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시죠? 아이폰 쓰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아이폰 쓴다. 네. 네. 이분들 왜 아이폰 쓰는지 저는 이유를 압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아마 아이폰 쓰는 분들은요, 아마 노트북도 맥북을 쓰실 겁니다. 왜요? 세상을 바꿔야 됐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폰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제품에 영혼을 담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집중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요, 저는 5가지만 좀 이렇게 제가 좀 몇 가지만 정리했는데 오늘 했던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예. 조금 뭐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좀 상상력을 좀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본질적 어떤 철학적 기준들 이게 필요합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절대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거의 다 크리스찬이시겠지만 아닌 분들이야 뭐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뭘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을 데가 없었어요. 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를 다 쓰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 말하라. 우리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일까요? 우리가 못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하는 것과 듣는 걸 동시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합니다. 아직도.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고요? 이 시대가 됐다면 받아들이고요. 진짜 목사님들이 더 개방화돼야 되고요. 좀 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아직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영적인 기준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만 갖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동시간대에 성도들은 다른 목사님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다른 성도들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꼭 그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더 자유롭게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일개의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세상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일터가 사역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명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요. 지금은 이 디지털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청년입니다. 30대밖에 안 돼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요. 챌린지 노마드라는 책을 썼고요. 네, 제가 요즘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접촉 중인데 이 친구는 원래 선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런 기업이죠. 왜 그랬을까요? 학벌과 스펙 없이 본인이 뭔가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1인 기업 한 겁니다. 이제 본인의 팔로워도 되게 많고요. 본인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유튜브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토크하고 이야기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매주 화요일 7시에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또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요. 네, 제가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하세요. 제 카톡은 여기 있죠. 김영환의 10분 경영 클래스를 카톡 검색창에 치시면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고 채널 추가하시고 저한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사무실은 역삼역에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전화라도 통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관상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질문을 조금 바꿔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세요? 여기 카톡 채팅창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못 봐요? 저만 봐야 돼? 그래, 올려보세요. 네. 자, 그러면 카톡으로도 질문하신 분을 좀 볼까요? 네. 괜찮아요. 없는 질문 억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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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은 돈 벌어서, 네, 아니구나.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상담 요청하시면 요청하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저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라는 궁극적인 얘기를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음, 네, 뭐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게 디지털 상에서는 소통의 기준이 컨텐츠예요. 컨텐츠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가령 내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어,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영어를 누가 더 잘하나? 나는 영어의 어법, 회화 이런 실력에 집중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영어 실력을 했죠. 그래서 토플의 실력으로 영어 실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한다면 네가 미국인에게 그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거예요. 저는 이게 메시지고 이게 하나의 콘텐츠가 돼야 됩니다. 저는 중국어를 좀 잘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국어로 저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기업에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중국어로 하려고 중국어를 한 거죠. 그죠? 아,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본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매출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합니다. 질문을 좀 던져주겠어요.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왜 고객들을 왜 맞춰줘야 되는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데? 근데 질문을 하는 것과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CMC 이번 한국대회 참여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신해 주거나 답변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을 던질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저랑 카톡으로 연결된 이 카톡은요. 저한테 교육받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혼생 질문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그곳에 질문을 던지고요. 함께 고민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아니,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닌데 누군가 알 수는 있습니다. 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않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당장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축적되는 개념이 되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이 정도 질문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금방금방 답을 해드릴게요. 네, 그죠? 전화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한테 카톡에서 제 이름 검색하고 이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는 시대의 변화가 혹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시대의 변화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역행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뭘로 풀어야 되냐면 모르니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지식의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대에 오셔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열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여러분들의 사업의 고객이 90년대생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90년대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추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그죠? 네. 이 영화를 보면 송강호 뭐죠? 거기 영화에 나왔던 송강호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송강호는 그냥 무너져가는 어촌에서 그냥 혼자 게을르게 사는 관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아들은 한양으로 가서 과거 급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말렸죠. 근데 아들을 말릴 아버지는 없죠. 결국 아들이 한양으로 떠나고 송강호도 아들을 따라서 줄레줄레 따라갑니다. 아들은 한양에 가서 과거 급제 준비를 하고요. 송강호는 관상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관상을 너무 잘 봐요. 관상 한 번 보면 이 사람 집에 뭐가 있고 어떤 삶이고 무엇이 참 읽을 정도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 저 왼쪽 밑에 보면 저 대감이 그 송강호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의 얼굴을 한번 봐달라. 그때의 이 한양의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뭐였냐면 단종이 왕이 될 거냐 아니면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될 거냐 이정재. 그래서 이정재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정재 얼굴을 본 송강호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관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다. 왜? 왕이 되기에는
덕이 부족하고 핏빛이 흐름으로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종에 줄을 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숙청당합니다. 다 숙청당해. 결국 누가 왕이 돼요?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됩니다. 결국 왕이 되는 왕이 즉위식에서 이정재와 이 성광호가 둘이 눈을 마주칩니다. 제가 잠깐 이정재의 성대묘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상장의 양반, 내가 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왕이 됐으니 당신은 죽어야지 라고 활을 쏩니다. 똑같았나요? 네, 그 활을 쏩니다. 그 활에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송강호는요, 그 아들 때문에 개고생을 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이제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 앞에 서서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조선 최고의 관생쟁이다. 그런데 내 관상의 지식으론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를 읽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파도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인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보았을 뿐 파도로 움직이는 건 바람인 줄 우리 알지 못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는 변화는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는 변화는요,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고요. 여러분들 회사의 혁신은 기본입니다. 어떤 혁신의 방향으로 갈 거라, 그럼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CBMC 한국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강의 들으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깨달음도 얻으시면서 뭔가의 결심을 갖고 시작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